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 도시라 불릴 정도로 중요 행정기관이 몰려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군 기지와 각종 규제로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.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서는 구군주 도연을 만나 의정부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의원님, 어느덧 올해도 12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. 참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은데요. 의원님도 의정 활동 하시느라 참 바쁘셨죠? 네,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. 특히나 올 1년이 제가 도로 가고 난 뒤에 처음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1년을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요. 마지막 달력이 한 장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굉장히 빨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달력이 남아있는 한 장의 연말을 좀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. 의원님은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맡고 계신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? 문화체육관광위가 굉장히 활동이 크죠. 문화하고 체육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문화유산, 관광, 전통 사찰, 콘텐츠 산업, 도자기, 그다음에 뭐 박물관, 그리고 체육의 전반적인, 그리고 장애인 체육에 이르기까지 참 무지포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산하단체도 한 12개 정도가 있고요. 예산 또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.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네. 참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거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1년 동안 제가 한 25억 이상, 한 30억 가까이 예산을 의정부에 따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 복지관의 어떤 10억의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체육관이 지금 건립될 예정이고요.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의 전체 리모델링, 그리고 학교에 가장 중요한 건 학교 환경 개선이 대응 투자 사업으로 50대 50의 예산이 아니면 참 힘든데 화장실 환경 개선 100% 2개 학교 5억 4천씩 11억 이상 따왔고요. 그다음에 그 여성들의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 사업이라든지 문화 공연 행사라든지 그 생활체육의 대회라든지 그리고 또 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 학생들에 대한 전국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한 3억, 30억 가까이 예산을 받아온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보니까 참 1년 동안의 도정 활동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 경기도의 경우 남북 간 격차가 큰 게 현실인데 그 문화체육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. 그 북부 지역은 시설 인프라나 재정 지원 등 남부에 비해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. 그 낙후된 원인은 무엇이고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.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처음 기본 도청 자체가 수원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의 그 조직체들도 다 수원에서 기반을 닦게 되기 시작을 했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수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로 가면서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 작년에 이쪽 북부 쪽으로 문화재단 북부사업소가 생겼고 콘텐츠진흥원의 북부사업소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전에 직접 가봤는데 시작이지만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참 많이 짚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의 형태에 맞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북부사업소라는 그러한 그 형식은 갖췄지만 예산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의 이르기까지 많이 열악한 상태에 그냥 우선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은 정도입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.
그리고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이쪽으로 배치가 돼야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. 그 남은 기간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과제,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보통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잖아요. 공약이라는 걸 내세우는데 제가 1년 전에 공약을 만든 게 굉장히 참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공약집을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 한번 살펴봤어요. 살펴봤더니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학교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참 많이 실천해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부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. 지금 경기도에 한 2,300개 정도의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운동부가 거의 40~50%가 운동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운동부가 있는 곳에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곳에서 10억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천차만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 운동부를 육성하는 곳에 있어서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의 권한을 학교에다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창단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학교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다가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에 심각한 한 모 중학교에 배드민턴부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교장이 없애겠다라고 하면 그냥 없애는 게 지금 현 실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교육청이 1,000만 원만 넘으면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다 붙잡고 핸들링하고 있거든요. 근데 유독 운동부만 학교 운영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권한을 주고 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떤 체계나 안정성이나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드는 운동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특히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민원이 한두 개만 발생을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 민원 한둘로 인해 가지고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. 네, 앞으로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